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노동법, 유쾌한 노무사,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쾌한 노무사의 쟁점 특강 17번째네요, 벌써.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판단 기준이다. 우리 대법원 2020, 죄송해요. 판례 번호는 2020도의 153938 판례인데, 여기 2023년 12월 17일에 선고된 판례죠. 요 교환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깔끔해서 너무 보기 좋다. 근데 제가 구글 제미나이 프로를 사용을 하는데, 요 제미나이 프로 버전으로 제 업무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이 교환도 그 제미나이 프로 버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음, 저의 충실한 노무사 업무 비서로서 저는 AI 제미나이 프로 버전을 어, 제가 이제 그 제미나이 프로 버전에 저는 제레미라는 애칭을 붙여가지고 활용을 하는데요.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자, 유쾌한 노무사, 뭐 제가 AI 제가 쓰는 걸 뭐 자랑하고 이런 것보다도 AI 제가 쓰는 제미나이 프로 버전이 제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교환도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쟁점의 제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일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근로 상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우리 노무사 수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주 12시간의 한도를 초과했는지를 판단할 때 일일 8시간, 즉 1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일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모두 합산할 것이냐, 아니면 일일이 아니라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게 핵심 쟁점이죠. 판례 사실관계, 그리고 이제 원심 판단 보도록 할게요. 사실관계는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세탁 업체예요. 이 근로자가 3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교대제로 근무해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 다수 존재했죠. 그래서 사용자가 일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봐서 기소했어요. 원심 및 기존 행정 해석의 입장을 보도록 할게요. 종래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과 원심은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매일 합산하여 그 총합이 일주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자,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매일 합산해서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일주 40시간 초과하는 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일일이 아니라 일주. 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죠.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다. 제형법정주의. 형벌법규, 즉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일주간에, 아이고 목이 죄송해요. 목이 갈라졌어. 이른 아침 시각이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일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주간 누적 상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판단 기준의 일원화다. 판례 근거예요. 대법원 판례 근거. 따라서 일주간의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합계가 아니라 일주간의 총 근로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 일주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2시간을 넘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핵심 비교 정리, 우리 수험 답안에 포섭하기 위한 거. 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근로자가 1일 15시간씩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한 경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를 만든 겁니다. 예시를. 그렇다면 15시간 곱하기 3일이니까 45죠. 맞죠? 일주 총 근로시간은 45시간이요. 그런데 기존 행정 해석과 원심을 보면 1일 8시간 초과분은 7시간이죠. 그죠? 맞죠? 그럼 7시간 곱하기 3이라면 73, 21시간이니까 12시간 위반됐네? 그래서 위반이다.
12시간 한도 위반했다. 이렇게 본 거고, 대법원 판례, 지금 판례는 일주 총 근로시간은 45시간이죠. 일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에요. 그러면 45 빼기 40시간 하면 연장 근로 5시간이다. 그 위반사항 아니다. 일주 12시간 한도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답안 작성하실 때의 절대적인 주의사항이에요. 가산수당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 판례를 제가 모의고사를 낸 적도 있고 한데, 사례형 답안에 현출할 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임금 청구와 형사처벌을 혼동하는 거예요. 형사처벌 기준은 본 판결은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일주 12시간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 가산해서 지급한다. 이라는 수당 지급,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 사례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21시간, 즉 1일 8시간 초과한 7 곱하기 3, 그래서 2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포섭할 때 문제에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죄책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수당 청구 권리를 묻는지 정확히 구분해서 법리를 일반론 써주시고 포섭을 하셔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 판례에 어떤 문구도 판시사항도 있었었냐면, 우리가 일일 8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시간 도중에 몇 시간? 1시간. 4시간 근무하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그런데 8시간을 초과해서 4시간을 더 했다. 그럼 휴게 시간은 어떻게 부여해야 되느냐? 8시간 초과하고 4시간 더하면 12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휴게 시간은 1시간만 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도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부여해야 한다. 추가로. 이게 판례 문구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쾌한 노무사의 쟁점 특강 17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불꽃처럼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